네, 안녕하세요. 순마실입니다. 전번 달 7월 23일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여야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고요. 재석 236인 중 찬성 221명, 기권 15명으로 농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 신청서,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 의무, 그리고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 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하는 데 내용이 골자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 심사 시에는 영농 거리 등을 포함해서 체험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농지 취득 자격 신청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또 지역 농업인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서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에 관한 심사를 전담하도록 해 농지 취득 자격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이 굉장히 까다로워진다.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순마실에서는 이런 것이 앞으로 굉장히 귀농귀촌 하시든지 앞으로 기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또 이렇게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참고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2021년 최신 정보로서 순마실에서 발췌해서 오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농지 취득 조건 변경인데요. 농지 취득 조건 변경입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분은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자금 조달 계획서 등 관련 증명 서류 제출도 의무화했습니다. 굉장히 강화됐죠. 앞으로 농지 취득이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LH 사태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농업에 경영하지 않은 분이 부동산 사서 부동산 질서를 어지럽히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화시켰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보면요. 농업 경영 계획서에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를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농업 경영체 등록, 자금 조달 계획서 등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 의무화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는 필지형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이제까지 농지원부는 어떻게 했죠? 농지원부는 주소지로 이렇게 일괄 정리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면서 필지별로 우리가 전답에는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필지를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한 거로 그렇게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투명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농지법에서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 경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의무화를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고요. 현행은 취득 면적, 노동력, 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나 앞으로는 농지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 하는 자의 직업, 영농 경력, 또 영농 거리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는 부산인데 서울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직증명서, 노경영체 등록증, 자금 조달 계획서 등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합니다. 노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또한 현행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군급 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투기 우려 지역 등에서 농지 취득 시 지자체의 농지위원회 심의를
그치도록 의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심사를 해서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의무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반드시 농업이 되기 위한 농지를 구입하는 그런 증명이 되고요. 최근에는 법원 경매를 통해서도 농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의무하도록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에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말 체험 영농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일필지 소유자의 최대 인원을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요.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할 시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를 특정하여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농지위원회 심의도 의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령,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자, 농지 취득 이후에도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 소유 이용 현황을 확인하도록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농지 불법 소유, 그다음에 임대차, 부당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농지를 사서 본인이 자기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직접 경영하는 그런 이용이 사례가 계속 이제 전통화되겠죠. 그리고 투기 목적 취득 농지에 관한 강제 처분 신속 절차를 실시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성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 처분이 내려지도록 1년의 처부 의무 기한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알려질 시에는 강제 처분을 신속 절차를 시행하시더라. 빨리 처분하도록 그렇게 시행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 행위 현행 5천만 원 이하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상향 조치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벌금을 강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관리 중인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농지대장입니다. 농지원부인데 이제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 계약 체결, 변경, 해제 시 농특산물 생산시설 설치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 읍면의 장에게, 그러니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농지 임대차 계약 신고를 거짓을 할 경우 500만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300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체제를 이제 이렇게 더 확실히 한 거죠. 그 다음에 농업법인 설립 전 지자체가 사업 범위를 심사하여 농업법인 설립 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법인이 설립되도록 사전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현재는 법인 설립 등기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하게 되면 농업법인이 설립되어 있죠. 그러나 앞으로는 시군구에서는 심사 결과 적개인 경우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고 법인은 발급된 신고 확인증을 설립 등기시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되죠. 이제까지는 통지만 지자체에 하게 되었으면 바로 그렇게 등기가 되었는데 이제는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고 법인은
요것을 가지고 설립등기시 제출해야지 법인 등기가 된다. 농업법인 회사가 설립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시 과징부과입니다.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을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를 위한 토지 시설의 임대는 외제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관광휴양사업에는 외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토지시설의 분양은 불허하고 금지된 부동산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농업법인이 이제 부동산업을 해서 시행한 과징이 부과된다. 그리고 단지 관광휴양사업 영위를 위한 토지시설의 임대는 외제로 허용된다. 이런 걸 뭐 6차 산업과 관련된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번에 7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농지 개정법 상당히 보면 법이 상당히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LH 사태 등으로 농지를 부동산의 하나의 투기로 생각하는 그런 부류를 없애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이렇게 투명화됨으로써 앞으로 농지는 정상 운영되면서 또 이것이 하나의 자원의 경쟁력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2021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 개정법. 방금 제가 방송을 해드렸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고 또 강화된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앞으로 농지를 취득하신 분, 기농기촌하시는 분, 현재 농지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 모두에게 이런 내용이 적용이 되니까요. 우리 순바실 TV를 항상 관심 있게 보시고 순바실에서 방송하는 그때 스파트 개정안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데 한치의 차고 없이 이 법을 준수하면서 성공적인 농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순바실 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